질병고도 후유장애의 경우 비교적 보험금이 높은 편이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후유장애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연구장애가 아니라는 이유 등을 들어서 보험금 부지급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준입니다. 이번 시간은 김은 손해사연사님 모시고 질병고도 후유장애 특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고도 후유장애 보험금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병고도 후유장애는 질병으로 인하여 신체에 후유장애가 잔존하는 경우를 질병후유장애라고 하는데요. 질병후유장애 중에서도 상당히 후유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즉 50% 이상의 후유장애 상태이거나 80% 이상의 후유장애 상태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질병고도 후유장애 어떤 경우에 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50%의 질병후유장애의 경우 생각보다 많은 상황에서 지급이 가능할 수가 있는데요. 당뇨 등의 질병적 요인으로 한 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라면 50%,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폐, 신장, 간장, 장기 이식을 한 경우나 혈액투석, 복막투석을 하는 경우라면 75%, 양쪽 고환이나 양쪽 난소를 잃었을 때 50%, 치매 CDR 척도 검사 3점 이상인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서 지급이 가능할 수 있네요. 그렇지만 보통 저희가 보험증권을 받아보면 50% 이상 후유장애의 경우보다는 80% 이상의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80% 이상의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청구가 많고 지급이 많이 되는 경우는 뇌손상이나 척수손상을 입으신 경우입니다. 신경계 장애라고 하는데요. 뇌손상이나 척수신경손상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ADLS, 즉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ADLS 5가지 상태, 이동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 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로 구분하고 있는데 각 항목에 합산하여 80% 이상의 상태가 되는 경우라면 질병고도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뇌손상이나 척수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ADLS로만 평가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주로 뇌손상이나 척수손상을 입으신 경우라면 팔다리에 마비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증상, 즉 마비의 경우 팔다리 운동장애로도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완전 마비로 판단이 된다면 80% 이상의 후유장애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경우도 있나요? 네, 치매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즉 CDR 검사상 4점 이상인 경우에는 80%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린이 보험의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는 사례가 있죠? 네, 2018년 4월 이전 가입한 약관의 경우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경우라면 80% 이상의 후유장애 상태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발달 장애 상태에서 말하는 기능에 장애가 잔존하는 경우라면 80% 이상의 후유장애로 질병고도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질병고도 후유장애가 진단만 받으면 지급이 쉽게 되는 건가요? 네, 아닙니다. 질병고도 후유장애의 경우 비교적 보험금이 높은 편이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후유장애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연구장애가 아니라는 이유 등을 들어서 보험금 부지급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질병고도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질병고도 후유장애의 경우 비교적 보험금이 높다 보니 최초 청구 전부터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각종 이유를 들어서 보험금 부지급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이 근거 자료가 향후 보험금 부지급과 소송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서류를 제출한다거나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질병 후유장애 담보가 있으신 경우라면 반드시 손해사정사 상담을 먼저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상담이나 사건을 진행해보면 보험회사를 믿고 무턱대고 진행했다가 보험금 부지급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되듯이 보험금이 고액일수록 보험회사를 믿지 마시고 손해사정사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매우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김은 손해사정사님 모시고 질병고도 후유장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위 전화번호로 전화주세요. 전문 손해사정사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